오늘부터 매주 화요일에 함께합니다. 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거나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북한 새로 읽기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북한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요즘 이것 때문에 북한 경제가 많이 어렵고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텐데 인민경제나 인도적 지원 품목은 제재 대상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나 어떤 품목은 또 제재 대상인지 또 아닌지 저희가 구분하기가 좀 분명하지 네. 않은 경우가 많아서요. 자,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좀 먼저 여쭤보죠. 제재 대상 품목은 어떤 거고 제재 대상이 아닌 품목은 어떤 건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네. 핵이나 미사일 등 음. 무기 개발에 쓰일 수 있는 물품은 예. 제재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품목은 제재 대상이 아니죠. 네.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심플한데요. 대단히 간단하죠. 네. 근데 생각보다 약간 복잡한 게 하나 있어요. 네. 북한 당국이 무기를 개발할 때 예를 들어서 미사일을 사온다거나 네. 판다거나 이렇게 하면 그것만 금지하면 쉬운데 대부분은 돈을 어디선가 벌어서 네. 그 돈으로 무기를 개발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현금. 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할 때에는 무기만 사고 파는 것을 이렇게 금지하는 게 아니라 이 네. 현금을 어떻게 하면 확보하지 못하도록 줄일 것이냐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북한 당국이 석탄을 수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이제 이게 북한 정부가 석탄을 수출해서 그 돈을 김정은 정권 또는 북한 당국이 가져다가 그걸로 미사일 만드는 건데 네. 그럼 이 석탄을 어떻게 수출 못하게 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국제사회에서는 이 석탄 자체는 무기 개발과 직접 연관은 없지만 이 석탄을 판 돈으로 무기를 개발한다고 보고 네. 석탄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 그러면 현금을 벌어들이기 위한 많은 품목은 사실 이 금지 품목에 해당될 가능성이 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유엔에서도 그 거의 대부분의 거래 내역을 품목을 일일이 제재 대상인지 아닌지를 심사하기도 해야 될 만큼 사실 수사법이네요. 복잡해져 네. 버렸어요. 그렇군요. 다만 북한이 수입하는 주민 생필품 네. 이건 현재는 제재 대상은 아닙니다. 자,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면 뭐 정말 제재 품목을 하나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좀 고심을 하고 그렇게 제재 대상을 정하는 것 같은데, 자, 일단 북한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해서 유엔 차원에서 경제 제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유엔 경제 제재의 주요 내용을 또 살펴보죠. 예, 사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이 경제 네. 제재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은 1993년 3월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 영어 약자로는 NPT라고 하는데 네. 이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직후에 만들어진 겁니다. 네.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그 대북 제재와 관련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의안이 11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2006년 7월에 채택된 1695호가 이제 거의 원조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내용은 그거예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그리고 대량 살상 무기 개발 금지와 관련된 자금 그리고 기술 이전 이런 것은 하면 안 되는 것을 권고한다. 그때만 해도 권고 수준이었죠.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원조 경제 제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때는 핵과 미사일, 대량 살상 무기 개발 그렇죠. 금지 이걸 권고했었는데 북한 당국의 돈줄을 차단하는 제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언제인가요? 제재 결의안이 11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가운데 절반 정도 되는 6건이 2016년부터 2017년 2년 사이에 만들어져요. 집중돼서 그렇죠. 이게 왜 그랬냐면 2016년 김정은 정권이 4차 핵실험도 하고 똑같은 해에 또 5차 핵실험을 연이어 해버립니다. 네. 보통 몇 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핵실험인데 2016년에는 2번 연속 해버려요. 그러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합니다.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도 이 2016년과 2017년에 연속해서 계속해서 강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이때부터 유엔 제재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미사일 부품이라든가 군수용품이라든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치품 정도를 제한하는 그런 부분적인 제재였고 또 비경제적인 제재였어요. 경제는 제재하지 않는 이런 원칙이었는데 2016년 이후에 제재의 목표가 일단 북한 정권이 현금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른바 돈줄을 죄는 그런 경제 제재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 그 이전까지는 경제 제재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군사적 제재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2016년 이후로는 경제 제재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 버리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안보리 같은 경우가 2016년 3월에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로켓 발사에 대응해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15개 나라 이사국에 만장일치로 채택하는데 네. 이때 처음으로 광물 수출, 음. 그다음에 선박이라든가 항공기 이런 것도 제재를 하고요. 금융 제재도 시작을 하고요. 이때부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권고였어요. 근데 이때부터는 의무화입니다. 아. 유엔 회원국들은 네.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고요. 또 2016년 9월 5차 핵실험 이후에 대북 제재 결의안 2321호가 새로 나오는데 이때부터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석탄 수출을 원천 봉쇄해 버립니다. 네. 그리고 뭐 그런 대목도 들어가요. 그 북한 당국이 일부 동남아 국가라든가 아프리카에 동상 조형물 이런 거 판매해가지고 돈도 벌고 그랬는데 그것도 쏠쏠했어요. 한 1억 달러씩 벌었는데 이런 것도 못하도록 금지하고요. 네. 민생 목적은 예외다 이런 규정도 이때 사실 싹 삭제해버립니다. 아주 강한 제재로 돌변을 한 거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2017년 이때 결의안 4개가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이때 이제 뭐 대표적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해산물 수출도 이때 금지를 하고요. 심지어 북한 당국이 해외 노동자에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거 돈 네. 많이 받아다가 쓰고 그랬는데 그 해외 노동자의 신규 송출도 이때 금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유 공급 이것도 제한하기 시작하고요. 심지어 식용품, 네. 목재류, 농산품 수출도 일부 금지하는 이런 조치까지 2017년에 매우 강도 높게 해버리는 거죠. 자, 이 정도면 뭐 거의 북한의 발목을 잡고 정말 돈줄을 쥘 건데 네. 굉장히 이런 대북 제재가 북한에 미친 영향이 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북한 당국의 현금이 이 결과로 인해서 얼마나 줄어들었나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네. 평가했어요.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로 북한의 수출액은 12분의 1 정도로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까 네. 사실상 뭐 거의 그러니까요. 수출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네. 뜻이죠. 그리고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북한 수출액이 90% 이상 감소할 것이다. 이것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이 제재안이 네. 이렇게 전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보면 2017년, 18, 19, 20년 지금 그 강력하게 제재를 시작한 지 지금 3년이 조금 더 지났는데요. 네. 실제 수출 액수를 보면 거의 90% 정도가 줄어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100만 달러를 수출했다. 네. 그럼 그중에 한 90만 달러는 사실 수출이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대로 상당히 강력한 제재 효과가 나타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정도로 외화가 줄어들면 북한 당국이 이제 그 외화를 가지고 인민들이 먹을 걸 뭐 수입하든 아니면 무기를 만들 걸 수입하든 수입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수입을 과연 몇 년이나 계속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관심사인데 그러네요. 지금 전문가들은 3년에서 길면 5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북한이 지금 북한 내에서 달러를 어떻게든 좀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네. 한데 뭐 사실 굉장히 힘들겠죠. 자, 여기에서 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북한 인민들의 생필품입니다. 네네. 자, 이 북한이 인민들의 생필품을 수입할 때는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국제사회가 북한의 물품을 지원할 때 또 여기에는 또 심사를 받아야 한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기가 아니면 이런 중국하고 북한이 무역할 때 네. 인민 경제 생필품은 그냥 대부분 큰 문제 없이 수입이 가능해요. 네. 근데 이제 다른 나라에서 북한에 물건을 줄 때에도 생필품일 경우, 뭐 의약품일 경우 네. 이런 경우는 뭐 특별히 문제 없을 것 같지만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수입해가는 것은 그렇게 까다롭게 안 하지만 네. 다른 나라에서 북한에 뭔가를 지원할 때 특히 무상 지원 같은 거 할 때에는 매우 엄격하게 그걸 다 일일이 심사를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심사를 할 때 그 대북 제재 대상의 예외로 면제를 이제 면제 여부를 심사하게 되는데 네. 대표적인 것들 올해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에 물품 지원할 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에 있는 대북제재위원회가 이제 네. 승인하고 심사를 하는데 올해 상반기 이제 한 5월 달까지 17건 정도 대북제재 면제 요청을 했었는데 네. 어떤 것들이냐면 스위스 정부가 깨끗한 식수 공급과 위생 사업을 위해서 대북제재 면제 요청 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국경 없는 의사회, 결핵 진단 치료, 긴급 의료 지원을 위해서 이제 역시 면제 신청했고요. 네. 세계 식량 계획, 세계 보건기구 이런 데가 있고요. 국제 적십자사 연맹, 그 다음에 유니세프에서 이제 식수 공급, 위생 분야, 보건 영양 한 440만 달러 네. 면제 요청을 했습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의료라든가 음. 식수 지원이라든가 식량 분야가 대부분이에요. 네. 근데 이제 올해 조금 늘어난 것은 전 세계 대유행으로 번진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심각한데 이것 때문에 북한을 긴급 지원하는 이런 품목들도 면제 요청 품목에 대거 포함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가 또 상반기에 터지면서 국제사회가 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적극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사를 북한 당국에 전달하기도 했어요. 네네. 그런데 오히려 북한 당국이 뭐 지원 요청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네. 자, 어쨌든 이렇게 국제사회가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잖아요. 이게 과연 승인이 됐는지가 또 궁금해집니다. 네. 재밌는 게 네. 북한 당국은 지금 어떻게 주장하냐면 북한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코로나 지원을 적극 해달라고 그러네요. 요청하기도 논리적으로 뭐가 좀 앞뒤는 안 맞아요. 근데 보이지 않게 네. 코로나 긴급 지원을 해야 된다, 필요하다라고 요구하는 국제 단체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유엔 같은 경우 6월 기준으로만 해도 벌써 64건이 면제 음. 승인을 받았어요. 네. 그것 때문에. 그리고 실제 여러 단체들이 그 코로나 확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진단 기구라든가 치료제라든가 또는 소독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북한에 이미 일부는 지금 공급을 했고요. 또 네. 추가로 공급해야 될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인도주의 지원 단체들의 제재 면제 신청 이거에 대해서는 그 유엔에서도 기존에는 조금 오래 걸렸는데 네. 지금은 이틀 만에 매우 신속하게 그 심사를 끝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물품을 그쪽에 보내는데 뭐 보통 한 보름씩 격리하잖아요. 네. 물건도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운송의 어려움이 또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면제 신청을 승인한다 하더라도 6개월 정도 기간을 딱 면제 신청해주고 그 기간에 네. 물건을 보낸 다음에 그 기간이 끝나면 또 면제 신청을 또 하거든요. 그만큼 까다롭게 하는데 이번 의료 특히 코로나와 관련돼서는 그걸 6개월이 아니라 1년으로 길게 연장을 해주고 있을 정도로 매우 적극적으로 제재 면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숨통을 틔워주는 거는 그래도 지금 코로나 사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좀 그래도 예외적인 결정인 것 같아요. 네네. 자, 인도적 지원, 의료 지원은 또 제재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 외에 제재 면제 대상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인도적 지원이 가장 대표적이긴 한데요. 네. 또 하나가 있다면 농업 지원 물자 같은 것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농업 지원 물자를 반입하는 것도 제재 면제 대상에 이제 포함이 되고 그래도 있는데 이거 면제해줘서 다행이네요. 그렇죠. 네. 최근 대북 농업 지원 활동을 하는 그 미국의 봉사단체가 살충제라든가 네. 제초제 또 배낭형 분무기 그다음에 소형 트랙터 그다음에 뭐 심지어 타이어 같은 거 이동식 물 펌프 뭐 온실 설치 자재 이런 것들을 이제 매우 종합적으로 네. 북한에 지원하겠다 해서 면제 승인 요청을 해서 현재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향후 한 2달 안에 해당 물품 북한에 운송한다는 그런 방침이고요. 또 예. 어린이 대상의 막 그 겨울 눈장화 지원 이런 것을 위해서 이제 모금을 한 단체들도 있어요. 예. 이런 단체가 장화를 모금한 게 아니라 그 비용을 가지고 라선 경제 특구에 있는 네. 신발 공장에 직접 가서 이 돈으로 그 신발 공장에서 신발을 생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린이 신발 생산을 할 수 있게 하는데 그리고 현지 직원 일자리도 유지하고요. 이런 사업들 다 제재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 사업들입니다. 네, 지금 북한 같은 경우도 농업 활동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네네. 또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들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도움에 대해서는 또 예외적으로 면제를 해주고 있다는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네. 자, 대북 제재가 장기화되고 코로나 사태로 무역까지 줄면서 북한 경제 사정이 악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풀을 고기로 바꾸자. 뭐 토끼나 염소, 양징의 가축에 풀을 많이 먹여서 식용으로 쓸 고기를 증산하자는 캠페인 뭐 이런 것들도 다시 사실 등장을 그만큼 했다고 경제가 하네요. 지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막 뭐 의료라든가 뭐 농업이라든가 일부 네. 이런 것을 막 면제 받느냐 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한데요.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북한 당국이 어서 빨리 핵 문제를 해결을 해서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경제 제재 자체를 푸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결정을 좀 빨리 내려주면 좋은데요.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더 어려워지기 전에 하루빨리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대북 제재가 풀려서 우리 북한 주민분들의 생활이 조금 더 나아지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님과 함께한 북한 새로 읽기 시간이었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